자, 오늘 수업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우리가 명예롭게 되기 위한 조건, 명예로움의 조건 두 번째 이야기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예를 위한 7가지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어디가 습니까? 그냥 버리십시오. 어디가 습니까? 그냥 버리십시오. 자, 여기서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다. 어디가 쓰면 버리면 되지. 투덜대지 말라는 얘기야. 투덜대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들을 우리는 명예를 주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명예를 주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명예를 위한 조건. 어리석은 행동, 무둔한 대화, 모호한 인상, 내부 혼돈과 외부 혼란, 여유가 없는 삶을 피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다 피하라고 하네. 이런 것도 피하. 그렇다면 극단적 순교와 폭거적 사지의 절단과 무서운 저주가 있어도 그것은 순결하고 건전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정신 능력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면 어떠한 폭거가 있어도 극단적 내용이 있어도 무서운 사지의 절단과 무서운 저주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 정신 능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누군가 깨끗한 샘물의 가장자리에 서서 지독한 저주를 퍼부어도 샘물은 여전히 신선하고 건강한 물을 뿌릴 것입니다. 약수터에서 샘물에다가 아무리 욕한다고 해서 샘물이 지저분해지진 않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야. 또한 사람이 진흙이나 오물을 샘물에 넣더라도 샘물은 계속 흘러내려서 재빨리 흐르고 씻어서 더러운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영원한 샘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자, 그런 샘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명예롭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더라도 그것에 관련 없이 자신의 깨끗한 맑은 샘물을 뿜어내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자비롭고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겸손 속에서 자신이 주인이 될 권리를 지켜야지만 우리는 그 샘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비롭고 소박한 생활. 한 번 더 강조해보자. 자비롭고 소박한 생활, 겸손, 주인이 될 권리를 지키는 자. 이런 자만이 우리 깨끗한 샘물을 끊임없이 지켜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얘기지. 자, 그럼 두 번째 명예를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생각해봐. 자, 두 번째 명예를 위한 조건. 자, 답안을 작성한다. 답안은 뒷페이지에 있지? 뒷페이지에 51번에 하면 되지. 여기 제목을 정하고 세 줄로 150자, 100자 이상, 120자 정도로 세 줄로 이 제목을 정하고 세 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자, 명예롭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자, 5분 동안 정리해. 51번까지 했지. 다 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갔다. 다 하지 못한 사람은 좀 기다렸다가 다 쓰고 다음으로 넘어가. 자, 세 번째 명예롭기 위한 조건이다. 세상의 원리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좀 알아야 되지?
뭔가 공부해서 좀 알아야 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명예롭다고 할 수는 없지. 명예를 줄 수는 없지. 삶의 목적과 우주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며 더욱이 우주 자체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원리와 근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와 근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리와 근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자신의 존재와 현재의 위치조차 모르며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드는 우둔한 군중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우둔한 군중이 돼서도 안 되고 우둔한 군중들의 명예를 받으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우둔한 군중의 박수를 구하거나 피하려 노력하는 인간에 대한 측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한 어리석음 속의 사람들 휩쓸려서 그대로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명예를 주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다. 자, 명예를 위한 세 번째 조건 정리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분 정도로 정리해봐. 자, 이번엔 명예를 위한 네 번째 조건이다. 네, 선생님이 좀 잘못했다. 그래, 세 번째까지 했고 1, 2, 3까지 했고 그 다음에 명예를 위한 네 번째 조건이다. 자, 한 시간에 세 번씩이나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의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예롭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 명예롭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명예를 주겠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야지 명예를 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않는데 명예를 주진 않지. 우리한테 아주 얄밉게 행동하는 일본 정치가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명예를 주진 않잖아. 그렇지? 그 사람 명예를 주려면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 근데 자기 자신도 만족시킬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당신은 노력하고 싶습니까? 이런 사람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명예롭게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 그거 쉽지 않은 일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거 쉬운 일 아니야.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어쨌든 명예롭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은 자기 자신을 좋아할 정도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라는 거야. 자신의 모든 행동에 회의적인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명예롭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좋아할 만큼 자기 자신을 만들라 이거야. 알겠지? 자, 네 번째 조건 정리해 본다. 자, 다 했으면 다섯 번째 조건 공부한다. 호흡이 당신의 주의 되기를 공유하는 것처럼 공기가 탁 있지. 당신의 이성작용 또한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섭리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성적이어야 돼. 명예롭기 위해서는 뭐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주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명예를 위해서는, 명예롭기 위해서는 위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슬픔을 감추고 뭔가 이성적 판단,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명예를 주는 거다.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잘 명예를 주지 않아.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공기가 온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이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이성 법칙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성 법칙으로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라, 그런 얘기야. 이성 법칙으로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라. 보편적 이성 법칙으로 우리 주변을 주도하게 하라. 자신이 명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성 법칙에 자신을 맡기라, 이런 뜻이야.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성 법칙이 자신을 이끌도록 하라는 거다. 명예롭기 위해서는. 자, 5분 동안 정리해봐. 자, 6번째 명예롭기 위한 조건이다. 인간의 보편적 악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듯이 어떤 개인의 단편적 악은 동료 인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명예롭진 않아. 뭐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끼리는 명예로울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런 불량배 집단, 폭력배 집단에서는 또 나름대로 명예가 있겠지. 악은 그것에 사로잡힌 악인들에게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거야.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 안에서는 영예가 있겠지. 하지만 인간 일반 특별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인간 일반은 보통 사람을 얘기한다. 이상한 사람들 있지? 이상한 사람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인간 일반이라고 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을 말한다. 인간 일반한테 악인들은 영향을 끼칠 수 없어. 인간 일반에게 명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모든 악인은 원하는 경우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악을 핑계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악은 고립된 세계입니다. 고립된 세계 속 사람이 인간 일반 보통 사람들의,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명예를 받을 수는 없다. 자, 6번째 조건. 악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선해야 돼. 좀 착해야지 명예로울 수 있지, 착하지 않고선 명예로울 수 없다. 자, 마지막 7번째. 자, 5분 안에 하고 다 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 못한 사람은 다 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 자, 다 했지? 다음 7번째. 마지막 명예를 위한 조건이다. 이웃의 호흡과 육체에 내가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지 또한 나의 의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지만 각자에게는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너무 여기저기서 명예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자기 영역이 있어. 그 영역에서만 명예를 받으려고 하지, 무슨 정치가가 무슨 이상한 영역에서 명예를 받으려 하지 말라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이웃의 사악함이 나의 사악함이 될 것입니다. 자기 영역이 없다면 이것저것 다 해버리겠지. 이처럼 신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누군가가 불행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각각의 영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만 우리의 명예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 또한 이룰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명예를 위한 조건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야 돼.
우리 각각의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잊지 말자. 다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해야 자신도 존중받는 거야. 자, 5분 정도의 마지막 7번째 명예를 위한 조건 작성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러니까 자, 그래. 오늘 수업은 명예를 위한 7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봤다. 명예를 위한 7가지 조건. 그래.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